또 레드불 송창민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익 나고 있는 종목 GS 홈쇼핑 그리고 한세실업인데요. 어떻게 보니 두 종목 모두 다 소비와 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들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GS 홈쇼핑하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요, 같은 소비주이긴 하지만 약간 성격은 좀 다릅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주를 하더라도 내국인들 상대로 하는 내수주죠. 그리고 그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외국으로 OEM으로 많이 수출하는 그런 업체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에 좀 영향을 많이 타는 게 그런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어떤 글로벌 유통사로 좀 이렇게 도약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코스피가 지금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는데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제 의견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그런 안 좋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내수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소비주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홀딩이 좀 유효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까지 어떤 개인들이 좀 많이 좀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 개인들의 매도가 좀 상당하고 외인과 기관이 관심을 좀 계속 보이는 그런 패턴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세실업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미국인들 그 소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 의류 생산의 어떤 품질은 뭐 글로벌적으로 뭐 정평이 나 있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9월 이후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관심이 좀 없어진 것뿐이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좀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떠이바 구찌 공장이라고 하죠. 그 공단이 있는데 뭐 불량률도 상당히 낮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여러분들 다 뉴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아쉽게도 NC소프트는 손절 가격까지 한번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손절 처리가 될 텐데 게임 종목들이 많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만큼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어제 하락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어저께 하락세를 제가 좀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이슈가 별로 없거든요. 굳이 이슈가 있다면 지금 이제 게임 중독법 발인데 게임 중독법은 지금 어떤 정치권과 어떤 국민 사이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NC소프트는 지금 중국에서 불소 어마어마한 어떤 흥행을 좀 하고 있죠. 지금 뭐 중국 상황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그렇게 뭐 한 방에 이렇게 쭉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 가격대에서는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서 이렇게 손절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양봉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내가 이거 좀 중기로 가겠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단가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인 이슈만 없어지면 충분히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마련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추천주는 바로 네이버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자, 네이버 먼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분할 상장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뭐 네이버 하면은 포탈 NHN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포탈 사업으로 이렇게 유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뭐 포탈 사업 외에도 라인의 고성장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제 3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32%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라인의 매출 비중이 뭐 22%를 차지한다고 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신성장 동력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혹시 라인 쓰시나요? 아니, 저는 라인은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와 함께 뭐 커플링이 되면서 종목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인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도요. 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3년 말에 지금 올해 말이죠. 라인 가입자가 3억 4천만 명이 이릅니다. 2014년 1년 후에는 5억 1천만 명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산업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SNS처럼 어떤 새로운 이런 사업에서 1위를 하는 건 좀 이렇게 흔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나 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스페인어권이라든가요. 아니면은 이제 일본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국, 홍콩, 뭐 대만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뭐 홈쇼핑하고 다릅니다. 홈쇼핑 가입자가 늘어나면 그대로 늘어나지만 매출이 그대로 늘어납니다만 이거는 가입자가 늘어나면은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많다 보면 네트워크 효과도 좀 일어나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앞으로 좀 괜찮고, 게다가 SNS의 어떤 데이터 대부분이 실시간 메시지 아니면 결제 정보, 위치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빅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제가 볼 때 이건 앞으로 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건 뭐 아직 그 가치는 우리가 좀 예측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그런 기대감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분할 상장 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68만 7천 원 이후에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분할 상장 이후에 45만 원 정도였죠. 근데 6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면 일단 올라갈 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 정도 파동을 놓고 보았을 때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0% 정도 내려왔고요. 뭐 저점 대비로 해서도 고점 대비 피보나치 비율로 했어도 저점으로 놓고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분할 상장되기 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상당히 좀 한 절반 정도 좀 내려오냐 그런 상황이라고 현재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충분히 좀 매력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폭발적인 어떤 뭐 이익을 거두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53만 원까지 차트 보시면 53만 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야금야금 매수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만약에 단기로 추세가 나오면 그건 고마운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62만 원에서 68만 원 전 고점까지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한 주당 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실 시청자분들이 여러 개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형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투자를 여는 아침 준비된 소식은 저희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